반갑습니다. 승부사이치오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삿포로와 야마가타입니다. 삿포로는 공격력이 통하지 않으면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패스 빌드업과 상당히 중원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입니다. 따라서 늘 수비적으로는 빈틈이 있는 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 5번의 매치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찬스 메이킹에서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삿포로 공격수들이 전개를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마가타는 삿포로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상당히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게 챙겨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삿포로와의 경기에서는 난전 끝에 패하는 상황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삿포로의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화력이 많이 줄어든 면모가 충분히 있기도 하고 올 시즌 야마가타의 공격 허용 횟수나 골키퍼의 세이브 등 수비적으로는 좋은 스탯이 꽤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야마가타가 우세한 흐름을 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삿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이 그다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이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제프 유나이티드입니다. FC 도쿄는 보편적으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상대를 받아치는 상황에 강합니다. 늘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측면에 내주는 공간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최근 2연패의 상대가 모두 역습에 능한 후쿠오카와 가시와였습니다. 물론 지바를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해서 좋습니다. 늘 지바는 전방에 힘을 꽉 쥐어주는 성향이고 도쿄 입장에서도 빠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재미를 본 역습 성향의 케이스도 많이 연출했던 편입니다. 제프는 극단적인 공격성이 양날의 검입니다. 일단 시미즈도 이를 노려서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점유 기반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때문에 제프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지바의 압박 강도는 후반에 떨어지기도 하는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대의 전개도 잘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쿄가 상성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빠른 선수를 배치하면서 역습 성향으로 가는 것도 도쿄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바의 강한 압박도 후반이 되면 힘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나마 변수라면 도쿄의 파이널 서드 정확성이 역습 상황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가족방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입 권유는 없으며 무료입니다. 유료로 정보를 돈줘가며 이용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방에서 웃고 떠들며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유하며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오이타입니다. 가와사키는 하위 전력을 상대하는 상황에선 주도권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늘 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비적인 역습 대응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늘 전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전력이기도 하고 특히 가와사키가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간결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경기력에서는 제법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타는 지난 두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우와 이와키 상대로 도합 한 골에 그치는 등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공격 전개를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난 이와키 전에서는 상대의 패스워크를 아주 잘 제어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결정력 부족이 오이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와 가와사키 승리를 기대합니다. 가와사키가 전진하는 상황에서 늘 역습 제어 능력은 도마 위에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나마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 능력이 약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워크를 잘 제어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니가타와 나가사키입니다. 니가타는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 비해서 수비력이 꽤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을 꽤 높게 가져가는 것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안정적으로 실점을 통제하면서 1대0의 근소한 승리를 잘 따내던 지난 시즌보다는 실점률이 꽤 높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맥을 추지 못하기도 했는데 나가사키도 패스 빌드업을 제어하거나 수비를 하는 능력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나가사키도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도쿠시마 전에서도 후방에서의 실수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약점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닙니다. 물론 니가타의 주요 플랜 자체가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 상황을 억제하고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화력을 꽤 올리기도 하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니가타가 점유를 중시하는 성향은 여전하지만 냉정하게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에 비해서는 실점 통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나가사키 역시 수비적인 미스로 기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두 팀의 대결이 대부분 양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가족방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